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락을 끊고 버텨온 그 힘든 시간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의 다음 행동에 쏠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침묵의 시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음 몇 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산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를 호기심과 매력에 다시 빠지게 만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영감을 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성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연락이 끊긴 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행동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알던 당신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서 개인적인 성장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헬스장에 다시 나가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히거나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어느새 먼지만 쌓여가던 열정을 다시 발견해보세요. 이것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마음가짐,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고요하고 꾸준한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이나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강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주도할 때 갖게 되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다른 누구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만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 꾸준히 헬스장에 다니며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규율까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당신의 사고에 도전을 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거나 사진, 요리, 악기 연주와 같은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그녀가 당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피상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서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야말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힘, 즉 자기 극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실감이나 침묵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당신의 진짜 한 수는 바로 그녀 없이도 완전함을 느끼는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견고한 힘과 평화로운 아우라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희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 힘든 시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우위를 가장 빨리 잃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서둘러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물론 그동안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를 힘의 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충동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충동은 아마도 자신을 설명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굳이 말로 떠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절로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에 시작한 운동 루틴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친구들과 어울렸던 이야기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내는 대신 가볍게 답하는 겁니다. 응, 잘 지내. 요즘 몇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어. 넌 어때? 이게 전부입니다. 과한 설명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볼 창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뭘 하고 지내는 거지? 뭐가 달라진 거지? 이 호기심이야말로 한때 그녀가 당신에게 느꼈던 흥미를 다시 점화시키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거나 그녀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스스로를 증명할 테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신비감은 게임을 하거나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에, 그리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공유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쌓아올린 자신감을 그녀가 감지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관계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해온 노력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당신의 침묵과 절제는 내면의 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녀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마침내 다시 연결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짜인 대사나 과장된 제스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놀랍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서 불안함이나 어쩌면 절박함 같은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내면의 중심이 단단히 잡힌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관심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확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가누는 방식, 서둘러 말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타인의 인정에서 힘을 구하는 대신 내면에서 힘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때 그 힘을 온몸으로 체화하십시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산하는 당신이 되는 겁니다. 어색함이나 감정의 홍수를 예상했던 그녀는 대신 어딘가 다르고 더 강하며 더 깊이 뿌리내린 듯한 완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말로 그녀를 설득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자석과도 같아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설명하거나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미 그녀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음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왔을 때 완벽한 단어나 멋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가장 좋고 가장 차분하며 가장 깊이 뿌리내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녀를 멈추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적게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하십시오. 마침내 그녀와 다시 대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대화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했으며 더 깊은 자아를 길러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세요. 의미 없는 잡담이나 과도하게 감정적인 호소에 더뎌 빠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종종 절박하거나 불안정하게 보이며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변화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 생각의 깊이와 당신이 배운 교훈을 반영하는 주제를 꺼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리웠어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는 대신 좀 더 사려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 같이 말이죠. 스토아 철학은 말이 강력하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말을 정확하고 꾸밈없이 하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로봇처럼 차갑게 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결된다면 그녀가 당신이 단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별의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아마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자신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할 당신의 버전입니다. 다섯 번째, 의외의 친절함으로 놀라게 하십시오. 친절함은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멀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무관심 혹은 더 많은 심리 개임으로 보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친절함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떨어져 있는 동안 당신이 길러낸 자존감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당신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당신과 관련된 문제로 만드는 대신 작고 사려 깊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녀의 성취를 축하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에게 의미 있는 게시물에 지지하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거나 애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치한 게임보다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할 당신의 기회입니다. 친절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낮추거나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좇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용한 힘이며 당신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개임을 할 필요를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안정적이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6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경계는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이지만 특히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는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차갑거나 냉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명령하는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과 명확성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예상하지 못할 궁극의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문자나 전화 혹은 어떤 거창한 제스처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성장, 목적,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 자체의 추진력이 있으며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녀의 행동이나 무반응이 당신의 길을 결정하게 두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길에 충실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한 수는 애정을 과시하거나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진정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진실로 기결됩니다. 연락 두절 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자존감을 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자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는 것은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과 인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각 단계를 밟아 나가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고 당신의 평정심이 관계의 서사를 재정의하며 당신의 성장이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락을 끊고 버텨온 그 힘든 시간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의 다음 행동에 쏠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침묵의 시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음 몇 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산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를 호기심과 매력에 다시 빠지게 만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영감을 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성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연락이 끊긴 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행동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알던 당신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서 개인적인 성장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헬스장에 다시 나가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히거나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어느새 먼지만 쌓여가던 열정을 다시 발견해보세요. 이것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마음가짐,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고요하고 꾸준한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이나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강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주도할 때 갖게 되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다른 누구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만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 꾸준히 헬스장에 다니며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규율까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당신의 사고에 도전을 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거나 사진, 요리, 악기 연주와 같은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그녀가 당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피상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서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야말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힘, 즉 자기 극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실감이나 침묵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당신의 진짜 한수는 바로 그녀 없이도 완전함을 느끼는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견고한 힘과 평화로운 아우라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희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 힘든 시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우위를 가장 빨리 잃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서둘러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물론 그동안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를 힘의 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충동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충동은 아마도 자신을 설명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굳이 말로 떠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절로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에 시작한 운동 루틴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친구들과 어울렸던 이야기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내는 대신 가볍게 답하는 겁니다. 응, 잘 지내. 요즘 몇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어. 넌 어때? 이게 전부입니다. 과한 설명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볼 창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뭘 하고 지내는 거지? 뭐가 달라진 거지? 이 호기심이야말로 한때 그녀가 당신에게 느꼈던 흥미를 다시 점화시키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거나 그녀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스스로를 증명할 테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신비감은 게임을 하거나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에, 그리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공유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쌓아올린 자신감을 그녀가 감지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관계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해온 노력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당신의 침묵과 절제는 내면의 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녀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마침내 다시 연결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짜인 대사나 과장된 제스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놀랍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서 불안함이나 어쩌면 절박함 같은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내면의 중심이 단단히 잡힌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관심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확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가누는 방식, 서둘러 말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타인의 인정에서 힘을 구하는 대신 내면에서 힘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때 그 힘을 온몸으로 체화하십시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산하는 당신이 되는 겁니다. 어색함이나 감정의 홍수를 예상했던 그녀는 대신 어딘가 다르고 더 강하며 더 깊이 뿌리내린 듯한 완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말로 그녀를 설득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자석과도 같아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설명하거나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미 그녀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음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왔을 때 완벽한 단어나 멋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가장 좋고 가장 차분하며 가장 깊이 뿌리내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녀를 멈추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적게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하십시오. 마침내 그녀와 다시 대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대화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했으며 더 깊은 자아를 길러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세요. 의미 없는 잡담이나 과도하게 감정적인 호소에 더대 빠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종종 절박하거나 불안정하게 보이며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변화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 생각의 깊이와 당신이 배운 교훈을 반영하는 주제를 꺼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리웠어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는 대신 좀 더 사려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
같이 말이죠. 스토아 철학은 말이 강력하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말을 정확하고 꾸밈없이 하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로봇처럼 차갑게 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결된다면 그녀가 당신이 단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별의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아마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자신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할 당신의 버전입니다. 5번째, 의외의 친절함으로 놀라게 하십시오. 친절함은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멀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무관심 혹은 더 많은 심리 개임으로 보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친절함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떨어져 있는 동안 당신이 길러낸 자존감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당신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당신과 관련된 문제로 만드는 대신 작고 사려 깊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녀의 성취를 축하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에게 의미 있는 게시물에 지지하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거나 애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치한 게임보다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할 당신의 기회입니다. 친절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낮추거나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좇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용한 힘이며 당신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개임을 할 필요를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안정적이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6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경계는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이지만 특히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는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차갑거나 냉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명령하는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과 명확성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예상하지 못할 궁극의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문자나 전화
혹은 어떤 거창한 제스처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성장, 목적,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 자체의 추진력이 있으며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녀의 행동이나 무반응이 당신의 길을 결정하게 두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길에 충실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한 수는 애정을 과시하거나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진정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진실로 기결됩니다. 연락 두절 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자존감을 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자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을 끊는 것은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과 인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각 단계를 밟아 나가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고 당신의 평정심이 관계의 서사를 재정의하며 당신의 성장이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락을 끊고 버텨온 그 힘든 시간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의 다음 행동에 쏠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침묵의 시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음 몇 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산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를 호기심과 매력에 다시 빠지게 만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영감을 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성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연락이 끊긴 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행동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알던 당신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서 개인적인 성장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헬스장에 다시 나가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히거나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어느새 먼지만 쌓여가던 열정을 다시 발견해 보세요. 이것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마음가짐,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고요하고 꾸준한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이나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강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주도할 때 갖게 되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다른 누구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만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 꾸준히 헬스장에 다니며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규율까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당신의 사고에 도전을 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거나 사진, 요리, 악기 연주와 같은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그녀가 당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피상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홀로 서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야말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힘, 즉 자기 극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실감이나 침묵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당신의 진짜 한수는 바로 그녀 없이도 완전함을 느끼는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견고한 힘과 평화로운 아우라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희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 힘든 시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우위를 가장 빨리 잃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서둘러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물론 그동안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를 힘의 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충동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충동은 아마도 자신을 설명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굳이 말로 떠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절로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에 시작한 운동 루틴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친구들과 어울렸던 이야기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내는 대신 가볍게 답하는 겁니다. 응, 잘 지내. 요즘 몇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어. 넌 어때?
이게 전부입니다. 과한 설명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볼 창문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체 뭘 하고 지내는 거지? 뭐가 달라진 거지? 이 호기심이야말로 한때 그녀가 당신에게 느꼈던 흥미를 다시 점화시키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거나 그녀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스스로를 증명할 테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신비감은 게임을 하거나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에 그리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공유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쌓아올린 자신감을 그녀가 감지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관계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해온 노력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당신의 침묵과 절제는 내면의 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녀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마침내 다시 연결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짜인 대사나 과장된 제스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놀랍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서 불안함이나 어쩌면 절박함 같은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내면의 중심이 단단히 잡힌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관심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확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가누는 방식, 서둘러 말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타인의 인정에서 힘을 구하는 대신 내면에서 힘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때 그 힘을 온몸으로 체화하십시오.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산하는 당신이 되는 겁니다. 어색함이나 감정의 홍수를 예상했던 그녀는 대신 어딘가 다르고 더 강하며 더 깊이 뿌리내린 듯한 완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말로 그녀를 설득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자석과도 같아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설명하거나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미 그녀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음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왔을 때 완벽한 단어나 멋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가장 좋고 가장 차분하며 가장 깊이 뿌리내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녀를 멈추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적게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하십시오. 마침내 그녀와 다시 대화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대화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했으며 더 깊은 자아를 길러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세요. 의미 없는 잡담이나 과도하게 감정적인 호소에 더대 빠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종종 절박하거나 불안정하게 보이며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변화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 생각의 깊이와 당신이 배운 교훈을 반영하는 주제를 꺼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리웠어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는 대신 좀 더 사려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 같이 말이죠. 스토아 철학은 말이 강력하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말을 정확하고 꾸밈없이 하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로봇처럼 차갑게 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만약 다시 연결된다면 그녀가 당신이 단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별의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아마 당신이 관심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자신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할 당신의 버전입니다. 다섯 번째, 의외의 친절함으로 놀라게 하십시오. 친절함은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멀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무관심 혹은 더 많은 심리 개임으로 보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친절함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떨어져 있는 동안 당신이 길러낸 자존감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당신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당신과 관련된 문제로 만드는 대신 작고 사려 깊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녀의 성취를 축하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에게 의미 있는 게시물에 지지하는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거나 애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치한 게임보다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할 당신의 기회입니다. 친절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낮추거나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좇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용한 힘이며 당신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개임을 할 필요를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안정적이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여섯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경계는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이지만 특히 연락이 끊긴 기간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